에스키모족은 북극의 진정한 주인이라 불리며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살아남은 몇 안 되는 민족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민족이 살기 힘들어하는 영하 수십 도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그들은 독특한 생존 방식을 개발하며 터전을 마련해왔습니다. 뛰어난 추위 적응 능력뿐만 아니라 이들은 독창적이고 때로는 신비로운 풍습과 문화를 지니고 있어 더욱 흥미롭습니다. 에스키모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역할을 담당하며 공동체를 유지하지만 그들의 일부 전통적인 풍습은 현대의 인권 개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아내 교환이라는 관습입니다. 에스키모족에게 결혼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결속과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들은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아내를 교환하는 풍습을 통해 가족과 시족 간의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이 풍습은 부족 간의 동맹을 강화하고 공동체 내부의 협력 체계를 확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는 생존이 어려운 극한 환경에서 인적 자원과 기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수단으로도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이루어지며 강요된 결혼이나 강제적인 관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키모족에게 있어 특정 남성이 다른 부족의 여성을 일정 기간 동안 아내로 받아들이는 일은 낯설지 않은 풍습이었습니다. 사냥을 떠날 때 일부 남성들은 자신과 동행할 여성을 다른 가족이나 부족으로부터 제공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에스키모족이 가진 또 다른 독특한 관습 중 하나는 아내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풍습입니다. 러시아 연방의 자치구 및 미국 알래스카 지역의 일부 에스키모 부족에서는 이러한 문화가 과거에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피부가 건강한 갈색을 띠며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가정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에스키모 남성들은 자부심을 갖고 자신들의 아내가 가장 훌륭한 여성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풍습의 본질적인 의미는 손님을 최고의 대접으로 맞이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성이 손님에게 자신의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최고의 환대의 표시였습니다. 만약 손님이 이를 거부하면 오히려 그 가족의 여성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태도로 여겨졌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관습이 단순한 환대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생존 전략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에스키모족이 아내를 교환하는 풍습을 유지했던 이유 중 하나는 건강하고 강한 아이를 많이 출산하려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혹독한 기후와 열악한 생활 조건 속에서 유아 사망률이 높았고 근친혼의 위험도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약 4,500에서 5,000년 전 에스키모족의 조상들은 시베리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척박하고 생존이 어려웠기에 그들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베링해 협을 건너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따뜻한 남쪽으로 향했지만 대다수는 북미 알래스카로 정착하였고 이후 일부는 더욱 추운 그린란드 지역으로까지 이동하였습니다. 이들이 정착한 지역은 극도로 혹독한 환경을 자랑하며 일반적인 생활 방식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키모족은 이 험난한 환경에서도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가 바로 이글루입니다. 이글루는 단단하게 압축된 얼음 블록을 사용해 만들어졌으며 지면 위에 반쯤, 지면 아래에 반쯤 자리 잡고 있어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이글루의 구조는 반구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단에는 환기구가 있고 입구는 낮고 좁게 설계되어 찬바람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글루 내부에서는 동물성 기름으로 만든 램프를 사용하여 불을 밝히고 난방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천이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부 온도가 10에서 15도 정도로 유지되며 이는 얼음에 녹는 전보다 훨씬 높은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글루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깥의 극한 온도가 영하 40도에서 영하 20도로 매우 낮아 녹은 얼음이 곧바로 다시 얼어붙기 때문입니다. 또한 뜨거운 공기는 위로 상승하는 성질이 있어
이글루 천장의 환기구를 통해 빠져나가며 내부 온도를 지나치게 높이지 않도록 조절됩니다. 등불 역시 집 중앙에 두어 벽과 직접 닿지 않도록 배치하며 이 덕분에 얼음벽이 빠르게 녹아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이글루라도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날씨가 오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혹독한 추위뿐만 아니라 식량 문제 또한 에스키모족에게는 큰 도전 과제였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채소와 곡물을 재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일부 열매와 뿌리 식물을 채집하여 장기간 보관하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채소는 에스키모족의 주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주요 식단은 철저히 고단백 육류 위주였으며 이는 극한의 추위 속에서 신체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식재료는 바로 바다표범 고기입니다. 이 외에도 연어, 대구, 고래와 같은 해양 생물도 섭취하며 여름에는 순록을 사냥하고 겨울에는 북극곰, 여우, 북극토끼 등을 사냥합니다. 에스키모족이 특히 선호하는 음식은 바다표범 고기, 순록고기, 바다 코끼리간, 그리고 고래 가죽 등입니다. 이들은 뛰어난 사냥 실력을 자랑하며 바다표범을 잡을 때는 창과 낚시 도구를 이용합니다. 또한 그들만의 독특한 사냥 방법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버드나무 가지나 고래뼈를 날카롭게 깎아 S 모양으로 만든 후 그 위에 동물의 힘줄을 감아둡니다. 이 장치를 동물의 먹이 속에 숨겨두면 여우나 곰 같은 동물들이 이를 삼키는 순간 뼈가 다시 펴지면서 내장을 찌르고 탈출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수천 년 동안 극한의 환경에서도 생존해온 에스키모족은 다른 어떤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였으며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스키모족은 사냥할 때 독특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동물들이 먹이를 삼키면 안에 숨겨진 날카로운 나무 조각이나 뼈가 위장을 찔러 치명적인 출혈을 일으켜 사냥이 성공하도록 합니다. 추운 지역에서 거대한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에스키모족 자체는 체구가 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에스키모 남녀의 키는 1m, 60cm 내외이며 남성과 여성의 신체 크기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외모적으로 보면 이들은 옅은 갈색 피부에 검고 직선적인 머리카락, 검은 눈동자, 넓은 얼굴과 높은 광대뼈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작은 체구를 가졌지만 에스키모족은 혹한을 이겨내는 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 벌의 모피 옷만으로도 영하 수십 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은 혹독한 추위를 견딜 수 있다 해도 신생아와 어린아이들은 더욱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태어난 지 5개월이 될 때까지 이들은 온몸을 동물 가죽으로 감싸 보호받으며 오직 눈만 드러낸 채 주변을 살펴보는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혹한 환경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강한 체력과 면역력을 가지게 되며 갓 걸음마를 배울 때부터 이미 얼음 위에서 생활하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에스키모족이 혹한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유전자 특성이 지방을 효과적으로 분해할 수 있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바다표범의 지방을 많이 섭취해도 혈관이 막히는 문제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지방이 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유전자 변이는 약 2만 년 전부터 발전해 왔으며 인슐린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인해 에스키모족은 키가 크거나 체중이 많이 증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만 대신 혹독한 북극 환경에 최적화된 신체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동 방식도 매우 독특합니다. 에스키모족은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지 않고 육지에서는 개썰매를, 물에서는 날렵한 카약을 주된 이동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개썰매는 이들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이들은 튼튼한 몸집과 밝은 눈빛, 강한 체력을 가진 개들을 선별하여 번식시키고 기릅니다. 새끼 개가 태어나면 이들이 강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전통적인 의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에스키모족의 개들은 주인과 마찬가지로
강인한 체력과 지구력을 지니고 있으며 추운 환경에서도 높은 속도와 뛰어난 점프력을 발휘합니다. 일반적으로 10마리 정도의 개가 한 팀을 이루어 무거운 짐을 싣고도 하루 30km 이상을 거뜬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에스키모족은 따뜻한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극한의 북극에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오랜 문화와 신념에 있습니다. 에스키모족은 남쪽의 숲과 어두운 지역을 두려워했습니다.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져 시야를 가리고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는 환경보다는 끝없이 펼쳐진 눈과 얼음이 덮인 평야가 훨씬 더 안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북극은 단순한 생활 터전이 아니라 한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유일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살아온 에스키모족은 강인한 정신력과 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필요한 질문을 싫어하며 그것을 예의 없는 행동으로 간주합니다. 심지어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떨어져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합니다. 사냥을 할 때도 항상 일정량의 고기를 툰들에 남겨둡니다. 만약 다음 사냥이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 언제든 먹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다고 에스키모족의 삶이 단조롭거나 무료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봄맞이 축제, 여름에는 여름맞이 축제, 가을에는 순록 사냥 축제, 그리고 겨울에는 얼음 조각 및 집짓기 축제를 개최하며 계절마다 특별한 행사를 즐깁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 표범과 고래를 기리는 의식, 곰과 여우의 가죽으로 옷을 만드는 의식, 술록불이나 곰 이빨, 늑대 송곳니로 도구를 제작하는 의식, 전통 카약, 우미약을 만드는 축제, 갯썰매 경주 등 다양한 전통 행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들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조상들의 정신과 신념을 기리는 중요한 문화적 행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키모족이 사랑하는 전통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아쿠텍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에스키모 아이스크림이라 부르는 음식으로 바다표범 지방과 베리류를 섞어 만든 영양가 높은 간식입니다. 혹한 속에서 생존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단순한 별미가 아니라 필수적인 에너지원이 되는 음식입니다. 이처럼 에스키모족은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그들의 삶과 문화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 중 하나는 아쿠텍으로 바다표범 지방, 연어, 술록고기, 그리고 산딸기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뜨거운 차와 노릇하게 구운 팬케이크는 에스키모족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가족들은 종종 바깥 추위 속에서도 함께 모여 뜨거운 차를 마시며 팬케이크를 즐깁니다. 에스키모족은 음식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삶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들은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가족 단위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 여러 민족과 마찬가지로 남성들은 주로 사냥과 집을 짓는 일을 맡고 여성들은 바느질, 요리, 자녀 양육과 같은 가사 노동을 담당합니다. 에스키모 사회에서 아이들은 가문의 보물로 여겨집니다. 부모와 어른들은 아이들을 각별히 아끼며 웬만한 잘못을 해도 쉽게 벌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족의 주술사는 아이의 입안에 부적이 새겨진 고래 이빨 조각을 넣어줍니다. 이는 아이가 장차 훌륭한 사냥꾼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Living in such a harsh environment, Eskimos have a deep belief in nature and the divine. They believe that both humans and animals possess souls and continue to exist in another realm after death. So, when a person passes away, their body is wrapped in animal skins and left in the coldest tundra regions. Around the body, stones are placed in a circle, and hunting tools or household items are arranged to ensure the deceased can use them in the afterlife.
Living in such a harsh, natural environment, Eskimos were once rumored to have terrifying customs. Some claimed that they left elderly family members on ice floes to drift out to sea, allowing them to meet their end. This was said to be a ritual to prevent burdening the family, and to let the elderly pass peacefully into the next world. However, there are counter-arguments to this. Traditional Eskimo funeral practices are quite different from such tales, and it's likely that these stories have been exaggerated or distorted in artistic works or fiction. The Eskimo way of life reflects a unique culture formed in harmony with nature, and their traditions and beliefs continue to this day. 오늘날 지구 온난화로 인해 에스키모족의 터전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이들은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족민들이 점차 따뜻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현대 사회의 환경과 생활 방식에 적응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교육을 받고 외부 세계와 접촉하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풍습들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분별한 성관계가 성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으며 근친혼으로 인해 부족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젊은이들은 외부 사회와 교류하며 다른 민족과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아내 교환 풍습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오지에 거주하는 중장년층과 노인들입니다. 에스키모족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 하나는 이들이 에스키모라는 명칭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누이트를 에스키모라고 부르지만 이 명칭은 그들의 문화적 유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용어가 프랑스인이나 덴마크인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으며 원래 눈 위에서 신발을 만드는 사람 또는 날고기를 먹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이누이트족 대다수는 에스키모라는 표현을 불쾌한 단어로 여깁니다. 또한 이누이트는 복수형이며 단수형은 이누크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스키모 키스라 불리는 코를 맞대는 행동을 그들이 입맞춤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부모와 자녀 또는 가까운 가족 간의 애정 표현으로 코를 맞대며 인사를 나누곤 합니다. 반면 실제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는 볼이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쿨딕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에스키모족이 고대에 뼈 갑옷들 만들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군대처럼 전투에 나서지는 않지만 사냥을 하면서 맹수들과 맞서 싸워야 했기 때문에 방어 장비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고대 에스키모족은 철이나 강철을 사용하지 않고 바다 코끼리의 뼈와 이빨, 가죽끈을 엮어 갑옷을 만들었습니다. 이 갑옷 덕분에 사냥꾼들은 거대한 동물들의 공격으로부터 치명적인 부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에스키모족과 같은 소수민족들은 점점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알래스카 전역의 수많은 원주민 정착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천 개의 소수민족 마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알래스카 남서부 해안에 위치한 툰드락 마을의 유픽족은 사라져가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있지만 서구 문화의 영향력 앞에서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원주민 노인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지만 인터넷과 위성 TV에 익숙해진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미 전통 문화가 먼 과거의 유산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유픽족 인구는 약 2만 명이며 이들은 주로 알래스카 서남부 해안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넬슨 섬에 위치한 툰드락 마을은 강이 등뼈라 불리는 지역 근처에 자리 잡고 있으며 베링해와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6,000년 전부터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거주해왔으며 역사적으로 전쟁과 자연재해에 따라 인구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해왔습니다. 현재 마을에는 학교, 의료센터, 그리고 인터넷이 연결된 잡화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190km 떨어진 도시
베델에서 식료품을 주문하여 공급받습니다. 겨울철 6개월 동안 툰드락이 눈에 덮이면 얼어붙은 강이 마을의 주요 도로가 되며 눈썰매가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마을은 여전히 고대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사냥과 어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어린이들은 전통적인 생활 방식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배워야 하며 이로 인해 유픽 쪽의 모국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언어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 문화가 소멸하는 가장 명확한 신호라고 경고합니다. 툰드락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언어뿐만이 아닙니다. 한때 부족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신적 신념과 의식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과거 유픽족은 주술사를 통해 자연의 소리를 듣고 영혼과 소통하며 초자연적인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든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죽은 후에도 다른 형태로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마을에 주술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단 하나의 기독교 교회가 남아있으며 공동체의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툰드락의 주민들은 전통 문화가 사라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여기면서도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수민족이 강력한 외부 문명과 접촉하게 되면 문화가 변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이들은 과거의 삶을 고집한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세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민족이 존재하며 각자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키모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인구는 많지 않고 환경도 혹독하지만 그들이 인류 역사에 남긴 문화적 발자취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나누는 한마디 한 문장이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고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갑니다. 함께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따뜻한 연결의 장을 만들어 나갑시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며 가치 있는 동시에 흥미로운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소중한 시간을 의미 있고 즐겁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이 공간에서 많은 나눔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